모든 생명체는 태양빛의 영향을 받습니다. 식물들이 태양빛을 받아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내는 포도당은 수많은 생물들의 소중한 에너지원이죠. 태양빛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동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태양이 떠있는 낮에 활동하고 태양이 진 저녁이 되면 휴식을 취합니다. 반대로 올빼미 같은 야행성 동물들은 해가 떠있을 때는 휴식을 취하고 해가 진 밤에 활발히 먹이 활동을 하죠. 과거에는 동물들이 식물과는 다르게 빛을 수용하는 기관인 눈에서 태양빛을 인지하여 다양한 생체 반응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 사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동물들 또한 눈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빛 수용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동물들도 식물처럼 빛을 쬐어서 생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요. 피부에 특정 빛을 쬐어주면 지방 분해가 촉진되기도 하고 반대로 지방의 분해가 억제되기도 한다는 연구도 있죠. 최근 빛을 활용한 의료기기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빛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헬스부스터입니다. 신생아 황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기가 태어난 뒤 간 기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신생아 시기에는 황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황달 발생 후 일주일 이내에 호전되는데요. 일부 아이들의 경우 황달 증상이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병적인 황달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병적인 양상을 보이는 신생아 황달의 치료는 푸른색 빛을 내는 전등 아래에서 눈을 가리고 빛을 조사하는 광선요법이 주로 활용됩니다. 약 50%의 확률로 병적 신생아 황달을 호전시킵니다. 이따금씩 광선치료를 받는 신생아들에게 혈사나 피부 발진, 발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치료를 중지하면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기타 약물요법이나 수혈치료 등에 비해 매우 안전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임상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부관리를 위한 광선치료 기기들이 홈쇼핑에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요. 피부 미백과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품도 있고 탈모 예방 및 치료 기능을 강조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피부에 빛을 쬐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어라며 광선치료 의료기기들의 효과를 의심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광선치료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습니다. 피부질환은 광선치료가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자료는 애플리에서 발표한 피부질환 치료용 LED 치료기에 대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치료 방법과 더불어 연구개발 중인 기술 동향에 대해 기록한 것입니다. 현재 피부과에서 수술하는 각종 레이저 기기를 비롯해 여드름 등의 치료를 위해 특정 파장의 LED 빛을 쬐어주기도 하고 건선, 백반증, 아토피, 염증성 피부질환 등의 자외선 요법을 활용하고 또한 외과적인 수술 이후 상처의 치료 등 피부의 상처 치유를 촉진시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재도 매우 활발하게 빛을 활용해서 피부질환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LED를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 또한 피부과 영역입니다. 피부재생, 상처 치유, 안티에이징, 기미, 백반증, 아토피, 탈모 등 피부과의 다양한 영역에서 LED 광선 치료가 연구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더욱 활발하게 광선을 활용한 피부관리 방법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체지방 감소 등의 효능을 통해 비만을 치료하는 것 또한 LED를 활용한 광선 치료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지에 보라색 빛이 뇌에 있는 빛 수용체에 작용해서 지방분해 및 열 생성이라는 생리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포유류의 시상하부에서 발현되는 빛 수용체 단백질인 옥신5는 자외선과 파장이 짧은 보라색 빛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시상하부의 시각교차 앞구역은 정원동물에서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로 이 속에 있는 뉴런의 표면에 옥신5 단백질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뉴런들은 교감신경 뉴런과 연결되어서 갈색 지방 조직의 열 생성 반응을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옥신5는 과도한 열 생성 반응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요. 보라색 빛을 자극하는 경우 옥신5가 보랏빛을 감지해서 열 생성 반응을 억제하여 체온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파란색 빛은 백색 지방세포 표면에 있는 옵신3라는 빛수용체를 자극해서 열 생성 반응을 촉진한다고 하는데요. 옵신3는 백색 지방세포의 지방 분해 요소를 활성화시켜서 지방의 분해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불과하지만 향후 인체를 대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다면 비만 치료에도 LED 광선이 널리 응용될 수 있겠네요. LED 광선을 활용한 빛 치료는 신경정신과적 질환에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암 환자들의 암성 피로 등 기존 약물 치료 방법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영역에서 광선요법이 발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밝은 빛 치료는 일광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LED 광원을 활용해 태양이 뜨는 시간에 맞춰 밝은 빛을 일정 시간 동안 쬐어주는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이는 태양의 주기에 따른 인체의 리듬인 서카디안 리듬을 활성화시켜서 자율신경계의 정상적인 조절 능력의 회복을 돕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해 자율신경계의 활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치료에 응용하는 것입니다. LED를 활용한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치료의 장점은 기존의 약물요법의 한계로 인해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우울증 치료제나 불면증 치료제 등 약물요법의 경우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약물 복용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 때문에 약물의 복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LED 광원을 활용한 밝은 빛 치료는 거의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기존 약물 치료의 대안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면역 조절 기능 관리나 암 치료 목적으로도 빛을 활용한 광선 치료가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역동 치료라는 치료법이 있는데요. 광역동 치료는 광감인성 물질이 암세포에 오랫동안 축적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광감인성 물질 투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레이저를 조사해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암 치료법입니다. 약물 누적에 대한 걱정이 없고 합병증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다양한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간주됩니다.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방식 외에도 인체의 면역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줘서 암 치료에 도움을 주는 광선요법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의 연구팀이 햇빛 속의 청색 광선이 인체 면역기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기능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고, LED 조명으로 면역체계를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없애는 방법 또한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의 연구에 불과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인류는 암과의 싸움에서 빛이라는 신무기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빛을 활용한 광선치료의 현황, 그리고 연구개발 중인 부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최근에는 빛으로 뇌신경을 자극하여 직접적으로 신체 반응을 유도하는 방법 또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빛을 활용해 부작용은 없고 효과는 뛰어난 난치병 치료법이 하루빨리 개발되길 소망하며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많은 도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꼭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